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언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죠. 자한당이나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진보 언론들도 진짜 만만치가 않죠. 지금 보면 해외 언론들이 정말 한국 정부를 칭찬하고 질병본부를 칭찬하고 한국의 자료만이 믿을 수 있다 하면서 정말 코로나나 이 바이러스 퇴치와 방역에 그 세계사의 모범을 썼다라고 정말 이거는 뭐 믿을 수 없을 만큼 칭찬을 해요. 민주주의가 코로나를 이겼다.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지도 나왔죠. 진짜 미국 방송만 봐도 왜 한국처럼 못하냐고 정부를 질타해. 예, 지금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드라이브스루로 벤치마킹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런 뉴스들이 다 감춰줍니다. 오로지 정부 욕하는 거예요. 가짜뉴스고 뭐고 다 끌어와가지고 정말 하루도 24시간 정부를 공격을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윤석열이라고 봐요.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김건희를 이렇게 묻을 수 있었을까? 장모권을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묻을 수 있었을까? 무안에서라도 못 묻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간 가기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다 못해갖고 국민들이 나섰어. 어떤 분이 지금 그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청합니다. 그 청원에 좀 많이 참석해주세요. 자, 많이 좀 청원을 해주세요. 국민들이 좀 움직이지 않으면 언론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문정 검사도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을 검사가 나서서 기대한다는 거는 지금 검찰의 조직의 그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검사 하나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 하나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고 그걸 설령 누가 나서서 한다 하더라도 위에 다 그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결제해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조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대로 뭉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이 이미 감찰 들어왔을 수도 있지. 나 감찰할게 이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지. 예, 근데 진짜 이 윤석열이나 이 윤석열 검찰들,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김태은 남겨둔 게 진짜 천추의 한이라고. 김태은 검사. 얘가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교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거를 지금 청와대 수사팀에 배당을 했네요. 그러니까 살아는 신천지 수사를 안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을 고발한 거를 지금 이제 수사 착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잘 안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얘네가 신천지 압수수색 하는 거, 지금 그 명단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2번이나 지금 기각을 했잖아. 근데 신천지의 그 명단을 공개한 그 네티즌을 신천지가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죄도 다 인정했고 증거도 다 보여줬는데도 압수수색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고발한 거는 과도하게 나서가지고 영장 신청을 해주고 신천지 명단 공개한 네티즌은 압수수색을 하고 신천지 배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그 압수수색을 신청한 경찰의 영장은 2번이나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 편이냐는 거지. 예,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커넥션들은 밝혀줘야 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권영진이 지금 신천지 봉사단체들하고 접촉한 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권영진의 부인도 신천지 위장단체 그 간부한테 보좌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진짜 빵 터지는 뉴스로 나왔는데 이 권영진하고 이렇게 기자간담회 하면서 막 그 권영진 실드 쳐줬던 국제뉴스 기자가 백운용 기자라고 있어요. 그 머리 파마 하신 분. 그분도 비주얼이 진짜 범상치 않은데 이분 나중에 보니까는 새누리당으로 기초의원 출마했던 기자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티키타카 한 거야. 예.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천지가 한 대구라는 어떤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많은 상상과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가까이 같이 많이 살고 있죠. 집단 거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가까이 살던 굉장히 가까운 접촉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퍼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만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추정하는 게 뭐냐. 소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가 주로 요양원이나 그 장애인 재활원이나 정신병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대구나 그쪽에서 버스나 이런 거 대절해갖고 장애인들 강제로 이렇게 투표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 꽤 많이 보셨죠? 저는 이 단체가 소위 말해서 저 당에 숨겨진 그 선거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득을 보니까는 한마음 아파트고 뭐고 이런 것도 막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몇만 원만 받고. 진짜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공공 임대 아파트를 몇만 원만 받고. 그것도 젊은 여자들만 이렇게 쫙 넣어놓고. 이거는 뭔가 서로 특혜가 주고 오고 받았다라는 거거든. 이게 너무 빈번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한가? 보니까는 얘네들이 소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금치산자나 한청치산자에 가까운 사람들의 근처에 있으면서 선거 때마다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선거를 도와주는 비밀 조직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조직들이 저렇게 많이 단체로 한꺼번에 어떤 특정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봉사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추정을 하면 서늘하고 무섭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 명단이 까지는 걸 원하겠어요? 자기의 어떤 신분이 드러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국가를 능멸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건 뭐냐? 검찰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와 이 핑크당과의 관계와 이것들이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검찰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 명단을 못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단을 못 가게 경찰은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반려하고 그 명단을 깐 네티즌은 압수수색해서 더 많이 갖고 있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거 갖고 있나? 있을까봐 압수수색해버리는 거지. 너무 보이죠. 네. 오늘 그 이해찬 당대표가 그 얘기했죠. 민주당 비례후보 못 낼 수도 있다.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이해찬 당대표의 고민을 봅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지금 정치를 30년 이상 하신 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잖아요. 자기의 가장 친한 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다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가장 이 집권 후반기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지켜줄 수 있는 옵션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그 비례연합과 민주당 그다음에 그 핑크당과 그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연합의 그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득표. 근데 열린민주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일당 어떤 식으로도 일당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열린민주당이 첫 여론조사에서 8.3%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3%도 못 넘길 거다. 저는 그렇게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저는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폭발력은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게 수식으로 위로 꽂는 떡상 그래프가 저는 가능한 당이 열린민주당 같아요, 솔직히.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근데, 비례대표 후보가 나오기도 전에 창당한 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8.3%가 나왔다라는 거는 비례후보가 정해져서 그 비례후보가 정말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진짜 20%, 30%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손혜원 의원이 그 얘기했죠. 나는 20석 이상 당선돼서 지금 그 교섭단체가 목표다. 20석이 되려면 40%가 나와야 되죠. 예,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열린민주당에 몰빵하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교섭단체 하나가 민주당을 보좌해주는 그 단체가 하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나 문재인 정부의 퇴임 후 그리고 공수처장부터 해가지고 각종 모든 그 법안들이 다 뒤로 가고 그
그 기관장들을 그 야당 추천 후보로 뽑아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말도 못하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당도 쪼그라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은 이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거나 민주당이 비례를 7석을 열린민주당에 보내서 열린민주당의 몰빵해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 설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타임라인은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비례연합을 하기에는 민생당이랑 미래당과 합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민주당이 욕먹는 일만 남았어. 이미 명분을 쌓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의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그 여론을 뒤집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사실 열린민주당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말 숨 쉴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한 번 더 세게 배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두려움만 없앤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오늘의 결과가 굉장히 예, 떨리는 뉴스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그 에드워드리라는 분의 그 트윗인가 그걸 잠깐 봤는데 이분이 진짜 근조, 대한민국 언론, 매스미디어의 침묵 카르텔에 분노한다 라고 글을 쓰셨어. 기네스북에까지 오르면 표창장 하나에 국가가 망할 것처럼 거짓 뉴스를 홍수처럼 쏟아내던 자들 다 어디 갔니?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과 종교, 검찰 및 사법부와 더불어 매사의 악의적인 영혼마저 철저하게 파괴된 좀비들의 조직, 가장 진실하고 치우치지 않은 공정보도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 그 한국 매스미디어를 오늘 장사 지낸다. 한 나라의 검찰 총수가 연루된 사건이자 검사, 정치인, 판사가 담합, 국가 사법 시스템을 사적으로 거래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메이저 공영 방송을 통해 낱낱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완전히 침묵 모드다. 이 나라 언론 표방 매체들의 침묵 카르텔에 절망을 넘어 두려움마저인다. 언론이 죽어버린 나라, 과연 내일이 있을 수 있는가? 천하의 몹쓸 악패 집단, 개탄하고 또 개탄한다. 지난번 경향신문의 인밀이 필요한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관광되더니 어찌 이리도 조용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든 언론이 담합해 사사건건 정부를 거짓으로 음해하고 태클 건 적이 있었던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천박하고 용렬한 자들이다. 특별히 국민이 주인인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 표방 매체들과 KBS YT에 있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영 방송들까지 다들 왜 이러나. 언론이라면 최소한 있는 사실만이라도 보도해야 옳지 않은가. 사회의 공기, 파수꾼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범죄자 집단을 자임하며 국가 사회를 호도하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기 바쁜가. 저는 연합뉴스가 사실관계 기사도 내지 않은 거 진짜 너무 웃겨요. 예, 오마이 경향 한겨레 정의나 진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쓰여지는 이 말들이나 것들이 실체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전자발찌 차고라도 나가고 싶다 하면서 보석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시민의 마음, 시대의 정신을 가슴으로 담지 못하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보를 진보라고 할 수 있나요? 낭만이 없는 진보, 맥락을 모르는 진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노회찬 의원을 되게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